환율이 경제에 주는 영향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것도 계속 살아 움직이는 숫자고 경제라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답이라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개념적으로 그리고 단편적으로 큰 줄기 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위주의 국가죠.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를 벌어와서 원화로 바꿔서 계속 사업을 운영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율이 높게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달러를 벌어도 원화 환산 실적이 높아질 테니까요. 그 말은 반대로 똑같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면 해외에서 달러 가격을 더 낮출 수도 있다는 가격 경쟁력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하락했다고 해봅시다. 환율이 하락했으면 경제가 안 좋은 거냐, 우리나라한테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어렵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환율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게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수출 주도형 국가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환율이 하락한다는 거는 사실 경제가 좋아진다는 의미거든요. 이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펀더멘탈 수급에서 사실 펀더멘탈 쪽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출 기업들이 너무 잘 되고 경제 성장률이 너무 발전하고 물가 상승률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뭐 이렇게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계속 펼쳐지고 있다고 하면은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 자금이 한국으로 계속해서 몰려오겠죠. 그런 경우에는 원화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 달러원 환율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겠죠. 사실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를 완벽히 분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어떤 게 더 무조건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환율이 하락한다는 건 어쨌든 간에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환율이 하락한다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의미고요. 대신에 환율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조금씩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러원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라고 해봅시다. 그 상황에서 장사를 하던 기업들이 갑자기 달러당 환율이 1000원으로 내려갔어요. 1000원을 내려가면 똑같은 1달러를 벌어와도 원화 수익이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예전에 달러당 1200원 할 때는 할인도 좀 더 해주고 하던 것들을 이제는 뭐 할 수 없어지는, 그래서 다른 국가들 뭐 중국, 동남아 아니면 일본 등의 물품에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다시 자연스럽게 오다 보면 환율이 경제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상 수지에 다시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러면 펀더멘탈이 조금씩 흔들리면서 달러원 환율은 다시 상승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달러원 환율은 한 상태만 놓고 좋다 나쁘다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보면서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것은 사실 경제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진짜 안 좋은 거는 급등이나 급락이에요. 예를 들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지만 큰 경제 위기로 번져서 세상의 모든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으로 도피를 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한국 증시에서 돈을 다 빼서 금이나 엔화를 사러 가겠죠.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크게 타격을 받게 돼요. 대표적인 예로 항공사들이 있고요. 항공사들은 대부분이 이 항공기를 빌려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빚을 내 가지고 사서 운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달러로 계약을 맺고 있고, 그 말은 즉 매년 이자 비용이 달러로 나간다는 거죠. 임대료 아니면 이자 비용이 달러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달러원 환율이 1200원 하던 게 갑자기 2000원으로 뛰었다 하면, 지금까지는 1달러 빚 갚으려면 1200원씩만 내면 됐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2000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빚이 갑자기 2배로 증가하는 거죠. 이런 급변하는 상황은 사실 회사들이 대비가 잘 되어 있기 힘들기 때문에 기업들의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 원재료를 다 해외에서 사와서 가공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는 뭐 석유 회사 같은 경우 원유를 사와야 되잖아요. 원유를 다 달러로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원가가 달러당 1200원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석유를 2배의 가격을 내고 사야 되니까 원가가 2배로 뛰겠죠. 그만큼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이제 가격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율이 급락을 하게 되면 수출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급속도로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경제에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가 됐든 급등 급락은 항상 문제다. 하지만 완만한 수준의 등락은 경제에 있어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각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항상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외환 보유고가 얼마다 라는 뉴스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외환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세상에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위험에 대비가 얼만큼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환 투기해서 장난질할 세력들은 관심 꺼라 라는 경고를 보내는 이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투자은행 픽스드 인컴 부서, 채권 파생상품 부서라 부르죠. 그 부서에 입사해서 처음으로 했던 일이 외환 관련 일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외환을 사고 팔아주는 일이었고 그 대상은 이제 기업 고객들이었습니다. 금융기관들 아니면 수출 기업들, 금융기관들이 해외 자산을 투자하고 싶다고 하면 투자를 위해서 원화를 해외 통화로 바꿔주는, 수출 기업들은 달러를 벌어왔는데 이걸 원화로 다시 바꿔야 된다 했을 때 달러를 원화로 바꿔주는, 이제 그 일이 가장 기본적인 시작 일이었고요. 그 당시에도 이 환율이 항상 헷갈렸어요. 방향성은 기본으로 헷갈렸고,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드린 달러 원 환율, 유로 달러 환율, 이 어떤 게 기준통화고 어떤 게 아닌지 이런 개념도 헷갈리고, 달러 사고 원화 팔자 이런 용어에도 익숙지가 않고, 이게 그래서 가치가 오른다는 건지 내린다는 건지 헷갈리고, 특히 이종통화 거래가 있게 되면 이종통화 방향 굉장히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유로 원 같은 건 나와요. 유로 달러, 달러 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거래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달러 옌, 달러 원 하면 중간에 한번 꺾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거는 이제 환율 두 개를 곱해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나눠야 되고, 나누기가 들어가면은 A를 B로 나눠야 될지 B를 A로 나눠야 될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이 바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긴박하게 지금 당장 예를 들어 3초 안에 가격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패닉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과연 하는 게 맞는 걸까? 실제로 이 방향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방향 틀려서 사고 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치기는 또 싫으니까, 사고 치기 무서우니까요. 이게 또 단위가 기본 몇십억 몇백억 단위로 거래가 되는 건데 방향 틀렸다가 손실 나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은 한번 주문을 굉장히 얼버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 잘 모르겠고 이 정보를 갖고 알아서 가격을 주세요라고 이제 트레이더 형한테 좀 얼버무려서 얘기했다가, 트레이더 형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제가 뒷줄에 앉아 있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더니 저한테 소리 질렀습니다. 주문 똑바로 하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서 그 다음에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사자 팔자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근데 시간이 돌아도 경제는 항상 사이클을 갖고 돌기 때문에 10년 전에 봤던 상황들이 지금 세상에서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 지금 보이는 것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항상 갖고 계시다가 이제 뉴스 나오는 걸 이제 맥락을 잘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의 자산 증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